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12월 중순 정도 이후에 이번 11월 하순과 같은 장이 다시 이어진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23년도의 이 마지막 12월은 24년도를 준비하기 위한 도약의 준비, IPO만 나오면 기본 200%는 보장이거든요. 요새는 기술 이전에 어떤 그 폭죽이 터지는 게 11월, 12월이에요. 하여튼 지금 증시가 이렇게 조정을 좀 받다 보니까 이제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네. 주식을 요새 좀 강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주식을 들고 있기 때문에 네. 뭔가 이게 좀 계속 이렇게 들고 가도 되느냐, 아니면 좀 다시 좀 현금을 좀 늘려야 되느냐,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일단 증시에 이 뭔가 또 이 영향을 줄 만한 변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외에 변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12월이 시작됐으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산사랠리들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일부 기사 보니까 11월에 벌써 산타가 왔다 갔다 하는 얘기들도 있고요. 산타랠리가 사실 12월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크리스마스 즈음해 가지고 연말장까지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저는 아무래도 11월은 그래도 나름대로 양봉도 만들고 지수도 제법 회복이 됐고 종목들도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달마다 이렇게 냉정하게 바로 첫날부터 꺾이고 바뀌는 게 조금 희한하긴 한데, 일단 저는 그 FOMC가 이번 12월 달 이제 12일, 13일에 있고, 우리나라 결과로는 14일 날 새벽쯤에 나오게 될 텐데, 뭐 지금 원래는 9월 달에 예상하기로는 뭐 연준에서 사실 11월 아니면 12월에는 올려 이렇게 돼 있었지만, 누가 봐도 지금 12월 FOMC에서 금리 올리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시장이 적어도 다음에 언제까지는 금리 더 이상 이제 안 올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까지는 긴가민가 모르겠지만 아마 파월의 어떤 그 기자회견상의 어떤 코멘트의 그 분위기도 한층 더 올라가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약간 내려놓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12월 중순 정도 이후에 이번 11월 하순과 같은 장이 다시 이어진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조금 쉬어가는 흐름은 12월 첫째 주, 둘째 주는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그 FOMC를 기점으로 해서 12월 하순 분위기는 나름대로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 다만 이제 여기서 정책적으로 아마 시한상으로는 조금 임박해 있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양도세 기준이 뭐 갑자기 상향되고 이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촉박한 것 같아요. 너무 시한이 없어서 뭐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뭐 일부 또 야당이 그 밀어붙인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도 하셨고 이래가지고 야당 쪽에서 이런 걸 동의해 줄 리가 없을 것 같아서 안타깝지만, 이제 익숙해지셨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의 어떤 한도를 조금 분산해서 미리 좀 선조정한다 그러면, 꼭 임박해서 뭐 최대 많은 개인들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 한 4, 5년 동안 계속해서 기준이 하향됐었기 때문에 많이 좀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시장을 버려가면서까지 물량들이 막 엄청나게 나온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어찌됐든 좀 차분하게 물량들이 질서 있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린벨트 포함해서 정부가 좀 꾀하는 어떤 좀 국민들께 뭔가 좀 선물 같은 느낌의 그런 정책들 여전히 시리즈로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가 다음 주에 확정돼서 나올 거고, 저출산도 사실 어제 뉴스 보면 우리 0.6명대까지 네. 내려가서 뭐가 됐든 하여튼 대책은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증시의 어떤 활력소가 좀 돼줄 것이다. 상승을 할 수 있는. 특정 섹터의 기운을 불어 넣게 되면 어쨌든 그것들을 통해서 이게 저런 거죠. 그러니까 특정 섹터들이 자꾸 우후죽순 생기게 되면 거기 가서 단기적으로 부를 만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다른 시나리오를 만들고가 계속 연결해 갖고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사실 오늘 장이 코스피 기준으로는 뭐 30여 포인트가 밀렸으니까 많이 밀렸지만,
코스닥은 사실 냉정하게 보면 꽤 많은 종목의 상승이 있었고 그 안에서 다양한 테마들이 또 공존하고 있었고 네. 상승 종목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600대 900 정도 이런 수준으로 과히 그렇게 등락 비율이 형편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지수가 못 간다고 하여 마치 2,500개 중에 한 100개밖에 못 오르고 2,400개는 내리는데 이런 장이 아니고요. 한 1,000개 정도는 오르고 1,500개는 내리는 정도, 그 정도의 시장의 밸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자, 일단 12월 좀 11월과는 다르게 좀 약하게 시작이 됐는데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일단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일단은 버려야 될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버리시지는 않는데 우리가 이제 산타랠리라는 것에 대해서 뭐 사실 제가 이론적으로 말씀드려야 그렇지만 정확히 산타랠리는 그 우리 폐장일 5일 전부터 내년도 시작하고 한 이틀 정도까지 한 7거래일 정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산타랠리 그럼 벌써 뭐 그 거리에 징글벨 울리고 이럴 때부터 산타랠리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 12월 초순부터 한 20일께까지는 그 기간이라고 사실 볼 수는 없는데 뭐 통칭해서 12월을 그냥 산타가 오느냐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11월에 나름대로 뭐 반등의 기운을 좀 세렸기 때문에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지수 기준으로 2,500선에서 또 코스닥은 한 820선 정도 기준으로 작은 박스권 움직임이라고 생각 들고요. 네. 근데 종목들은 부지런하게 지금 순환이 일어나는 장이고 지수로서 2,600대 정도를 바라본다는 건 저는 연말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2,500 간신히 지켰는데 여기서 100 정도 오르면 이게 랠리냐 아니냐의 해석이 좀 다르겠죠. 네. 종목별로는 충분히 많이 올라간 애들이 있을 테니까 어느 쪽으로 봐서는 분명히 랠리인데 에게 2,700, 800 보셨던 분들한테는 안 갔네, 이거 랠리 아니네,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12월 달에 좀 주목해야 될 종목,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12월 달은요, 사실 12월 달이 우리가 뭐 늘 1년 단위로 수익 결산을 하고 뭐 펀드매니처럼 결산에 대한 성과를 평가받고 이런 투자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해가 바뀌어도 냉정하게 보면 이제 투자는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들고 있으면 가는 근데 거죠. 이제 중간에 사람들은 내가 올해 잘했네 못했나를 한번 결산해 보시거나 평가를 혼자 해보시기를 또 자주 하시기 때문에 올 한해 어떤 매짐과 또 수익의 어떤 정산 이런 걸 좀 원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12월 달은 사실 내년도가 진짜 중요하다.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시는 대로 내년도에 굉장한 글로벌 이벤트들도 많고 경기 침체냐, 경기에서 빨리 벗어나느냐, 또 금리가 언제 인하가 되느냐 이런 또 중대한 이슈들이 등장을 하게 될 24년이라서 23년도의 이 마지막 12월은 24년도를 준비하기 위한 도약의 준비 아니면 24년도에 진짜 많이 올라갈 것들을 선점하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기간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의미로 보면 저는 최근에 4대 주도 섹터라고 예상을 좀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찌됐든 장의 어떤 큰 변화에 시류에 많이 휩쓸리지 말고 차곡차곡 뭐 밀리는 대로 조금이라도 더 싸게 많이 살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로 포트폴리오를 정비하고 집중하시는 그 전략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제가 지금 정리는 안 해왔는데 그냥 뭐 구두로 말씀드리면 사실 오늘도 일부 종목은 강했는데요. 저는 의료 AI 쪽 내년도에 더 많이 간다고 생각해요. 제가 자료 준비한 거 보면은 자 이게 사실 우리나라 의료 AI 그러면은 기업이 사실 몇 개 없습니다. 네. 한 대여섯 개 정도 보거든요. 근데 이게 루닛하고 코어라인은 사실 제일 큰 형과 제일 막내의 결합이에요. MOU를 했는데 왜 할 수밖에 없느냐. 똑같이 뇌와 관련된 진단을 하는데 루닛은 엑스레이 중심으로 하고요. 코어라인은 CT 가지고 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회사가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같이 코어를 해도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우리나라 작년인가 그 규모로 봤을 때 희한하게도 엑스레이 시장보다 CT 시장이 4배 이상 큽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덩치는 루닛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렇죠. 코어는 사실 2천억대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규모에선 잽이 안 되는데 대상 시장에 대한 주 타켓은 오히려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봐선 코어라인 입장에서는 루닛과의 MOU라는 게 사실 겉으로 보면 얼마나 그럴싸해 보여요. 브랜드를 얻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루닛은 시장을 얻는 거예요. 루닛이 별로 하지 않았던 CT 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시장을 얻는다고 보기 때문에 서로 윈윈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미 7, 8조 정도의 규모에 있는 기업보다는 2천억대에 있는 기업이 조금 더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코어라인 소프트를 의료 AI의 차세대 대장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지셔도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한 가지 이번에 11월장에 히어로 종목이 2개가 있죠. 우리 대표님도 뭐 잘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스와 두산 로보틱스의 양강 구도였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지금 IPO만 나오면 기본 200%는 보장이거든요. 요새는. 근데 지금 기가 막힌 종목 하나가 IPO 중이에요. 아. LS 머티리얼스입니다. 공모가 밴드가 원래 희망 공모가가 4,000원에서 5,500원이었는데 6,000원으로 결정됐어요. 네. 어제 결정이 저녁 때 났고 오늘 하고 그러니까 1일과 다음 주 월요일 날 청약. 그래서 제가 지금 아는 분들한테는 솔직히 다 전화 돌려요. 이거 무조건 청약해야 돼 이거. 아, 그래요? 네. 일단 뒤에 머티리얼스입니다. 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좋은 식의 트라우마도 생각이 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주력으로 하는 게 차세대 배터리 쪽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유망한 사업이기도 하고 제가 봐서는 6,000원에 공모 받아서 나오면 가격으로 뭐 미리 이렇게 설레발 떠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얘가 지금까지 첫날 그 최고치가 400%까지 갈 수 있잖아요. 네. 거기에 아직 이른 기업은 하나도 없는데 이 기업이 1호가 아닐까 좀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회사가 12일 날 상장이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 최근에 IPO 하면서 그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그 사이에 대체제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 관계사들, 지분 갖고 있는 애들이 지금은 저거 나오니까 기대를 이쪽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두산로보 되기 전에 두산이 올라왔던 그렇죠. 것 같은 그런 거 지금 역할 하는 회사가 이번 주 후반에 터졌잖아요. 제가 여름부터 나왔을 때 신재생이든 전기차 충전지 모두를 하면은 전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LS 그룹 보셔야 된다. 특히 주안점은 LS 전선아시아를 보셔야 된다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사명 변경 이슈도 있는데 히토류 쪽도 한다 그래서 LS 에코에너지라고 이름도 바꿉니다만 어제 오늘 초강력 움직임을 나름대로 보여주면서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LS 전선아시아라든가 또 하나 이제 LS 네트워크스라든가 그런 유사 기업들이 적어도 이제 저는 다음 주 금요일쯤 아마 예상대로면 나올 텐데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일단 매매 기한을 갖고 있지만 일주일 정도는 충분히 매매 영역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종목이다. 왜냐하면 12일 날 나오기 때문에 그 한 2, 3일 전에 딱 매매 끝나야 돼요. 그거 딱 나오면 그쪽으로 집중되면서 대체제들이 쭉 빠지는. 그렇죠. 두산 보셨잖아요. 그렇지. 로보 딱 나오고 나서 반값 됐지 않습니까? 그런 예들이 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LS는 정말 무겁게 안 움직이네요. LS 자체는 안 움직여요. 네. 그리고 LS 일렉트릭이라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재룡산업, 뭐 현대 일렉트릭 같은 거는 엄청나게 신고가인데 이 녀석은 3분기 때 실적이 안 나와가지고 오히려 그 현대랑 비교해 보면 이렇게 X자 형태로 지금 가 있는데 4분기나 내년도 실적은 다시 원위치 된다고 많은 리포트가 지적을 하고 있어서 현재 현대랑 한 7, 8천억 정도 시가총액 차이가 나는데요. 그 부분은 약간 좀 내년도 한 1, 4분기 정도 즈음에는 많이 좀 좁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진짜 신규 상장주 요즘 정말 불을 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여튼 LS 머티리얼즈 이것이 또 그 돈을 빨아들이면서 또 어떤 뭔가
흐름, 쏠림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 아마 근데 덩치로 봤을 때는 이 녀석이 뭐 진짜 멀티플을 조금 더 부여받아서 세게 올라가도 그러니까 기본 덩치 자체는 사실 이번에 뭐 두산 로보라든가 에코 정도에 훨씬 못 미치는 정도일 거기 때문에 시장에 쏠림이 있더라도 에너지 자체가 그쪽으로 몰입되는 데는 그렇게 비중상으로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요즘 그 바이오주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바이오 쪽에서 원래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1월 달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시작해서 4월 달, 5월 됐을 때 이제 미국 암학회 또 8, 9월쯤 되면 유럽 종양학회, 뭐 임상학회 이런 것들 거치면서 기술 이전의 어떤 그 폭죽이 터지는 게 11월, 12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그런 1년 농사를 짓고 나서 마지막쯤에 그런 기술 이전 계약 같은 것들이 터지기 때문에 뭐 얼마 전에 이제 종근당도 뭐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좀 기대될 수 있는 기업들 특히 보니까 어저께 아마 그 에보비라고 굉장히 글로벌 파마인데 네. 거기서 이중항체 기업을 하나 인수를 했거든요.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오늘 레고캠바이오라고 원래 그 레고캠바이오가 이중항체 기술 이전 계약을 6조 5천억이나 해놓은 회사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 많은 기술 이전 계약이 우리가 기존에 하다가 한마디로 반환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지막 최종 결과물이 별로다 이런 평가를 삼상 받아서. 끝나고 상용화돼서 뭐 블록버스터까지 되는 데까지 아직 시간이 남다 보니까 계약금이 작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받은 거 갖고 이제 생색내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예전에 뭐 한미 터지고 뭐 신라젠이나 이런 것들 사례에서 많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요새 이제 조 단위로 기술 이전 계약을 터줘도 한상 가기도 버거울 정도예요 요새는. 근데 일단 2, 3년 전부터 계속 누적으로 많이 터쳐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이중항체 기업에 대한 피인수 소식이 오늘 자극을 해서 아마 한 6개월 내 신고가는 오늘 레고캠바이오가 낸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좀 주목할 만한 기업은 한올 바이오파마라고 있습니다. 그 자기 면역 치료제 하는 데인데 기술 이전을 했던 그 미국의 이노뮤먼트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그거 요새 이번 주에 신고가 나가지고 계속 연초에 제가 알기로는 3달러 정도밖에 안 했는데 지금 39달러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곳에 주가에 연동해가지고 이 녀석이 움직이는데 엊그저께 인상이 나름대로 일상에서 좋은 결과 나왔다 그러고 나서 뭐 이슈가 일단 터지고 뉴스화돼가지고 한번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큰 음봉을 좀 하나 만들었었는데 어제 오늘 나름대로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뉴스에 팔아라 보통 이런 이제 뭐 속담이 많지만 이 녀석이야말로 밀렸을 때 잡아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분기 목표가는 좀 6만 원대 이상으로 제시하는 증거세 리포트들이 많습니다. 계속 임상 결과에 따라서 아마 차차적인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종목들 중심으로 한번 공부를 하고 네. 12월 달에 하여튼 오를 때보다는 좀 빠질 때 저점 매수를 노리는 게 낫겠죠. 그럼요. 물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김동엽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